귀로만 듣고 갑니다. 흐흐흐. 예, 다운님이 글 올리셨어요. 물김치 진짜 맛있습니다. 엄마. 아, 조금 더 익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세트예요. 좀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선거 무효 소송인단 이거 있고요. 보이나? 잘 안 보이긴 하겠다. 저걸 보여주세요, 저거. 아니면 저거. 김치는 맛이 좋나요? 김치. 됐다 맛있습니다. 엄청. 이거 갓으로 담그신 거 같은데? 그러네. 그래, 갓으로 물김치 담그신 거야. 죽여준다. 완전 전라도식이죠, 이게. 와, 죽여준다. 평을 해주세요. 싸있네. 맛이 어떠세요? 열무예요? 갓이 아니고 열무래. 아니, 가든 아니야, 열무야, 열무. 열무래. 싸있네, 살아있어. 단체복이요. 단체복을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시면 됩니다. 18. 18대 대선 선거 무효를 위해. 소송인단 저희 카페 전화로 댓글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소송인단 들어오시면 아마 이제 오늘 보여드렸으니까 네, 대표 나올 겁니다. 문의하시면 돼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물김치 죽여주는데요. 맛있어요. 웬 겨울 같은 봄의 수박? 여름도 아니죠? 봄 같은 겨울이야 지금. 날씨는 워터멜론. 겨울 같은 봄인가? 봄 같은 겨울인가? 겨울 같은 봄이네. 나를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떡도 이만큼이나 먹었습니다. 밥 먹고 이만큼 먹었어요. 네. 우리 유익한 얘기 하나만 더 듣고. 아까 얘기 좀 해야 돼. 네, 그렇죠. 맞다. 다 같이 모여야지. 이럴 때 이런까지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조심한 얘기를. 예, 맞습니다. 말이죠. 먹방 합시다. 먹으면서 뭐 자담회식으로 편하게 대화하시고 우리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죠. 성관이하고 그리고 대법원과 싸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기 와서 다짐을 하고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이제 비방으로 비먹방으로 예, 아까 정리한다는 거. 자꾸 16, 17, 18대 가지고 자꾸 16대를 이야기하고 17대를 이야기하고 18대를 이야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내가 자꾸 비난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외우고 싶는데 그게 정확하게 말해요. 왜냐면 16대 대통령 때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였어요. 정권 때였고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내용은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선거관리는 독립이 되어가기 때문에 선거관리는 선거관리는 하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16대 대선 전에 이제 6개월 전에 2002년 6월달이죠. 그때 처음 전자개표를 사용했어요. 그때 전자개표 사용했을 때 그때 이미 부정이 나왔어요. 직원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도저히 전자개표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자꾸 징계를 치고 막 사람 갖다가 파면시기를 하고 대기시키를 하죠. 그때가 나서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본표 무효표를 그때 발견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거 보고는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절대 인생이 못 쓰도록 막아야겠다. 앞장서가지고 이제 막고 평가에 가서도 본표 무효표 나오는데 설명해라 하게. 그 평가 자체를 무산시켜버렸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예, 무산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경기부터 가지고 평가회를 갖다가 한 번 더 해달라. 약속은 해놓고 안 했는 거예요. 약속 안 하고 대선까지 가버렸어요. 대선 들어가기 전에 저놈들이 기계를 전부 다 보완해가 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본표가 1억 장을 돌리도 본표
한장 나면 한 표 나와도 우리는 예. 선거 무효 살. 무효다. 예.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 내가 누가 중앙선관에서 예 그래가지고 절대 안 끌어. 딱 12월 19일 날 안에 의자 있어. 안에 의자 있어. 선거 이제 대표하고 나서 12월 20일 날, 21일 날인가 20일 날 그 당시 중앙선관위는 못 찾아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만났어요. 부정선거다. 너 왜 이거 부정선거를 하냐. 얼굴이만 노라 해가지고 다 뭐 잘할 테니까 자네들 요구한 대로 다 할 테니까 요번에 넘어가자. 그러고 12월 20일 날 오행강 국정원 직원이라 하면서 폭로를 했어요, 그때. 그 폭로한 내용이 내가 부정선거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폭로하는 거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내부 거론이 알아가지고 폭로를 했네. 그 국정원 직원을 처분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검찰에서 진짜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 것 같다가 쳐넣어보는 거예요. 쳐넣어가지고 구속시키면서 와, 진짜 이거 웃긴다 이러고 만약에 그 직원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그때 대변을 해줬을 거예요. 그 직원 오지도 안 하고 그 직원 지금도 찾아도 없어요. 그 사람이요?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부정을 묻으려고 한 사람을 있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처분해가 일부러 하는 걸 벤치를 들어가 하는 걸 보였는가. 이 새끼들 완전 고난도를 하구나. 이래 생각하고 말았어요. 아직까지 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 판결문하고 형사법원에서 나온 그거는 있어. 사람은 지금 만날 수가 없네. 예? 예. 사람을 예. 그 국정원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국정원 직원이 있고 또 정보원이 있고 복잡해요. 복잡하죠. 예, 복잡하죠. 그거는 그냥 말을 끊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소송을 걸어요. 한나라당에 소송을 걸었어. 당선 무효 소송 거니까 당선 무효 소송을 그 12월 29일이단 걸었어요. 2002 수 12요. 네. 그게 2002년 12월 예, 그 당시 당선 무효 소송이 12월 29일 걸어가지고 2002 수 12 12로 돼 사건 번호 네,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나라당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재판 잘하면 요번에 재선거 되겠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혀 입 밖에 낼 수가 없지. 내면은 그 정당간이 큰일 나니까 눈치만 보고 가가지고 이제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보니까 좀 멍청해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 그때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은 기질이 어떻냐면 한나라당은 좀 멍청했고 좀 사람들이 빨리 센스 있게 못 따라가고 민주당은 막 여처럼 팍팍 뛰는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정당이었어요. 이제 한나라당은 이철에 당해가 가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당선 소송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심을 했어요. 재심이 받아들여가지고 재심을 1월 27일 날 하고 2월 9일 날인가 한나라에서 취하해버렸어. 2003년도 2003년 2월 9일 날 취하해버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법적인 정당성을 이제 받아버립니다. 받고 근데 그 법적인 정당성을 받은 거를 지금 일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수ገብ을 안 했어요. 그거를 정당성 받은 거를 가지고 제가 수ገብ했다는데 수ገብ은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때 안 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과 똑같죠. 똑같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 수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인 정당성은 받았습니다. 한나라당에 취하했으니까 받았고 그게 사실대로 계속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떠들다가 내하고 어떻게 이제 헤어졌나 자꾸 정권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부정선거 한 사람도 나쁜 놈이다 지금 막 이렇게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니는 부정해가지고 한 대통령 내려오라고 이건 뭐 상식이 맞지 않거든요. 선관위가 잘못해가지고 했는 걸 갖다가 직접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이번 노무현 대통령이 피해자예요. 그렇죠. 자기도 적법 절차해가지고 당선될 거라 생각하고 다 했을 거나 봐야지. 어떻게 피해자도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정권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니까 일체
말씀하지 말고 하는 조건으로 내 자료를 줬다고. 근데 내 자료를 들고 가자마자 보수 쪽에서는 이쪽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욕하고 진보 쪽에서는 이제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서 그 냉방위 정권 저런 걸 욕을 하고 계속 이렇게 돼와버렸는데 대표님 그러면 그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그 원죄는 있지 않겠습니까? 도입한 원죄는 선관위가 이제 자체 자체 독립된 기관이지만 그 선거 관리하면서 이런 기계 개발하고 굉장히 정당력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설명을 하고 이제 여야 전당 보고를 하고 예산을 지원받고 이런 체제가 되니까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치에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감독을 받는 거라. 받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내부민주화가 이루어질 굉장히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이제 노조도 좀 그거 하고 제대로 이제 희망적인 이런 안도 만들어가지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또 있으니까 중앙선관위부터 제일 먼저 구조조정을 들어오는 게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그 구조조정을 정부 기관부터 먼저 구조조정을 하고 독립기관은 되니까 관여를 안 했어요. 관여를 하는데 독립기관이 이제 중앙선관위가 작으니까 그 당시 인원이 2,000명밖에 안 됐어요. 작으니까 이제 그것부터 손대는 거예요. 구조조정에 내가 들어갔어요.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상을 이래 보니까 평상시 이제 아주 사고친 사람, 평상시 이제 어디 그 장소에 가 발표에 가가지고 질문 잘하는 사람, 그 질문도 아주 까다로운 질문하는 사람, 그 중앙선관위 사무국을 갖다가 조금 비판하고 좀 그거 하는 사람 다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구조조정이 뭔지 몰랐어요. 구조조정은 약간 주의 정도 주고 저러다가 말겠지. 그런 걸 알았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갔다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따졌지. 내가 왜 대상에 들어갔냐, 이유가 뭐냐,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총무처가 있어. 총무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들이, 옛날에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들이, 투쟁하고 한 서류를 다 가져왔다고, 소장하고 이거 다 가져와서 보니까 전부 다 패소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다, 그다음에 재판부가 좀 그러니까. 큰일 났더라고. 이거 진짜, 집에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갔지, 이러면. 이모도 건물을 하는데, 구조조정이 왜 겁이 나냐면, 이렇게 건물을 하는데 전화가 와요. 소문을 내요. 누구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가지고, 제주도 쫓기간다 하더라. 제주도도 안 되면 잘라본다 하더라. 안 그러면 강원도 인제로 보낸다 하더라.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이거 듣고 있으니까, 내 같은 경우는, 이거 제주도로 보낸다고 하네. 오늘은 제주도 보낸다고 소문이 들려고. 다음 날은 강원도 인제로 보낸다고 소문이 들려고. 한 2번 들어보니까, 공무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에라이, 끝장을 내야 되겠다. 서울시 선관위 그 관리과장 그놈이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라고. 딱 전날에 관리과장 남아있어요. 사무국장하고 위원장하고 다 남아있어요. 이 새끼들을 끝장낸다고. 딱 전화 걸어놓고 서울시 선관위 나왔어요. 과장실부터 못 열고 이 새끼 어디 갔어 이거.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질은 머리 끝까지 나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혈압이 팍 오면 갔다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한테 배달적인 연금을 보냈다고. 면담하자고. 어떻게 이따오로 하느냐고. 그때 가슴에 도끼를 하나 사면 도끼는 못 사고 정말 망치가 선생님, 그러면 대표님께서 그래서 17대 소송을 못 하신 이유가, 예? 17대 선거구에 소송 못 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17대는 왜 못 했냐면요. 네, 연관이 있습니까? 17대는 내가 금방 잘렸어요. 해임 예, 해임대가 잘려가 그 소송한다고. 네. 그 소송에 치료한다고. 이제 그 소송만 이겨도 17대 대통령은 은퇴당이 네, 돼버려요. 됩니까? 그러니까 네. 두 개 중에 하나 하면 되니까 내 소송을 이제 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소송을 하니까 나 그래 1심 법원에 이제 가면서 이제 우리 공무원 노동자에서는 이제 변호사까지 다 이제 준비를 해줍니다. 그 소송을 하면은. 그래 이제 희생자로 돼가지고 변호사까지 이제 준비를 해두니까 민변 변호사를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쓰면서 사건을 반대지 나왔더니 느낌이 이상한 거라. 아니, 이상해가지고 내가 재판한 날 가봤다고. 그 전에 뭐 했냐면 녹음 놓기 속기를 신청했어. 네. 아, 내가 나가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고. 녹음 놓기 속기를 신청해 놓으니까 들어가 조회를 해보니까 취하를 해놨어. 네. 변호사가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왜 취하를 했냐 했더니 뭐 내가 가서 열심히 하는데 또 그러면 이상하지 않느냐. 아이 당연히 그런 말 하지 말아봐. 내가 다시 이제 녹음 놓기 속기 신청을 또 했어요. 네. 또 해놓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내 재판 열린 날인데 내가 좀 뒤에 가면 자기 재판이 이제 시작하더라고. 듣고하니까 우리 변호사를 시작해놓고 재판장이 내를 못 믿느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 왜 한 번 넣었는데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아, 우리 원고가 넣었다고. 네. 저는 넣은 게 아닙니다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 준비 서면도 대리인 안 하고 원고 했냐. 아, 원고 쳐주는 대로 제가 넣었습니다. 보냈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이게 끝났어요. 이미 변호사가 이거 완전 내한테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이 사람 해임한다고, 해임 딱 한다고 하고, 당신은 하는 거에 재판 똑바로 하는 사람 아니다. 빨리 끝내라, 이 자식아. 빨리 끝내, 딱 이러니까. 며칠 만에 끝내줄게, 이러더라고. 10월 만에 끝내야 10월 만에 결정을 딱 내. 근데 고급을 갔어. 고급을 가보니까, 요놈도 똑같은 거야. 어디에서 느꼈냐면은, 중앙선관위 자료를 공개를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정리을 해 들어가니까 이 중앙선관위 공문이 맞지 않느냐고 이제 재판부 이제 재판장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확인하지. 그럼 이거 맞으면은 그대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 피고한테 묻고 말이지 이 요거에 대해서 공문이 정당한 거냐 요거에 대해서 묻고 자기가 믿지 못하는 중앙선관위에 다시 공문 촉탁해가지고 또 확인한다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 내가 물었다고. 내 마음이다, 나 그냥. 대박이네. 내가 그때부터 사람이 시작됐어요. 그 어떻게 네 마음이냐. 내가 그때 막 나왔지. 나이도 내가 적더라고. 왜 말 놓느냐. 내보다 나이도 자꾸 네가 내 마음이다 하니까 재판장 맞냐. 말해라, 다 같이. 재판장한테? 예. 내가 재판할 때는 재판장이 긴장을 해가지고 다 그랬네. 내 마음이다. 당신 공개 재판하는데 내 마음이다 소리 함부로 할 수가 있냐. 맞다드리는 얘기죠, 재판장. 나도 공무원인데 말해봐라. 내 마음이다. 죽이라면서 지구나. 뭐 이 새끼 저 새끼 나면 네 재판장 맞아 이 새끼야. 그럼 재판장 아니시고 영업 들으라기. 그러면서 야 이 자식아 니네 재판장 아니야. 기피한다 이 개자식아. 나는 기피를 했어. 아니 1년이 또 재판이 지연되면서 그 다음에 판사가 나왔는데, 이 새끼는 녹음 놓기 속기 신청해놔서 그런가. 소리가 안 들려, 재판할 적에. 내 사오는 게 뭐냐. 재판장, 목소리 크게 해라. 내 귀에 소리가 안 들린다. 근데 녹음 놓기 속기가 되니까 목소리처럼 내보는 거야. 녹음이 잘 안 되고. 안 들이게 하려고. 그거 가지고 또 사오다가, 내 친구가 이제, 높은 그한 놈이 있었어. 친구를 만났어. 이제 불알 친구인데, 이제. 두 달만 다시 만나요. 그 친구가 이제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이 요즘 재판 은퇴를, 이제 서울 고급에서 제일 까다로운 원고라고 소문나가지고, 이 재판 안 되겠다네. 그래. 그게 뭔 소리가 있더니. 자료를 가지고 차근차근 사내라. 그러니까 가지고 재판장을 욕을 하고, 싸우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그래, 소문 나가지고, 이 판사들이 적기를 모이면 내 욕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님, 지금까지 소송하신 소송에서
또 저기 임준원 대표님과 또 한상민 있지 않습니까? 이준원 선생님이. 지금 우리 18대 대선 무효 소송에 연결되는 판사가 있습니까? 지금 요 김신 김신이가 그 대법관 네. 그 부산에서 그 제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부산 제출상이 네. 되는 그 사람은 이제 그 재판부에 이제 많이 들으면 기피 신청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뭐 회피해라고 하고 그 문제 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의 관계 이건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대법관하고 선관위원장하고 관계는 모순이에요. 네. 저가 4,5천인데 저가 재판하는데 말도 안 돼. 지금 국회에서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국회가 현장에 가가지고 계속 이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국회에서 그래요. 안 고치는 법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판사들이 이제 선관위원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관위가 뽑든가 이게 그렇죠. 독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독립기관이 안 되고. 네. 왜 판사가 안 되냐면 옛날처럼 판사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좀 재판을 바로 해주면 그 당시에는 좀 맞았어요. 요즘 그게 아니에요. 재판이 재판. 그러고 판사들이 선거법을 몰라요. 하나도 모릅니다. 같이 우리하고 근무하는 상경 직원 같은 거는 지가 알아야 결제를 내고 하니까 아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문서만 갖다 주면 이 결제도 되지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기가 차지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이놈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판사들이 뭐가 저 밑에 부하가 없잖아요. 있어봐야 부장되면 옆에서 판사 둘이 법원 사무관인가 석인가 그 사람하고 몇 명 없다고. 그 사람들은 사무실 관념이 없어요. 판사 딱 부장되면 3명만 가고 선관위 직원들이 뭐 어디 많은 데는 10명 이래서 있긴 선관위 와가지고 새로운 느낌을 이상한 느낌을 받는 게 그놈들이 판사들이 선관원장 와가지고 예, 이제 군림하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걸 이때까지 이제 계속 누리고 왔는 거예요. 누리고 오다가 내가 선거무효 소송을 줄기차게 거니까 저 사람들도 지금 괴로운 거라. 지금 솔직히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르는 판사가 사실은 없어. 없는데 이놈들이 뭐냐. 이거 한영수한테 밀리면 사법 대란이 나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놈들이 어느 정도 참 그 국민에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냐. 그 수천 명 되는 판사들이 있는데 한 놈도 양심선을 한 놈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고 국회도 지금 그 다선 의원들 있잖아요. 3선 이상 되는 의원들은요. 저희들이 한 10번 정도 자료 보냈었어요. 국회는 다 보냈어요. 우리 사람 예, 17, 18, 19대 다 보냈습니다. 부산상가 사람 예. 박근혜도 토탈 지금 우리가 보낸 건 한 10번 정도 받았을 거예요. 박근혜 모른다 하면 이제 완전 그건 진짜 거짓말이고. 그 정도 다 보냈어요. 보내고 부정선거가 안 된다. 이거 그 선관위 기능적으로 문제 있다. 그것도 계속 그랬고. 지금 왜 이거 문제가 가느냐. 지금 그 이기 재선거로 가면요. 지금 오늘도 그거 하니까 친일파라고 친일파 완전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서 악착같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악착같이 맞는데 국민들이 알면은 악착같이 막으면 거꾸로 이제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루고 예, 이게 소송 진행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 이거 안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거를 성공하면 이제 우리나라 진짜 민주주의래. 민정이 돼요. 민정. 네. 민주주의 정부가 네. 탄생하는 계기가 되면 지금은 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이거 봉건 부르주아 정권이고 봉건 영주주의 이제 그 친일파 정권이고 군주주의 그 일제 정권의 그 연장선상을 보면 돼요. 일본 놈의 정권에 지금은 우리 민정이 아닙니다. 완전 민정이 없어졌어요. 그 민정이 아니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네. 민주주의 기본은 선거권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많은 쟁점이 나왔는데 예.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 16대부터 18대까지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 사항이 전자개표인데 전자개표. 이제 선관위는 이것을 비계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시면 지금 이 쟁점 사항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주장과 원고의 주장이 틀리는데 아,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란 내부 공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설명드릴게요. 이게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냐 기계장치냐는 내부 공문으로 네. 전산조직으로 저희가 전산조직으로 인정한 게 있죠. 인정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하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네. 기계장치라는 공문은 한 장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분명 전산 자료라고요? 예. 이제 지금 뭐가 하면 이게 기계장치라는 공문은 없습니다. 선관위 제가 선관위 스스로가 전산장치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전산장치 공문에도 그렇게 예, 있고. 공문이 다 되어 있어요. 스스로 인정해서. 공문 시행을 다 해놨습니다. 이제 그래 놓고 지금 그게 이제 어디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증거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전자개표기 만들기 전에 1999년도 에 이제 중앙선관위가 98년도거든요. 전자투표기를 만들었어요. 네. 원래 전자투표기를 만들면 전자투표기에 관한 그 규정이 있어야 돼요. 전자개표기는 붙이고 오던데 규정이 없으니까 감사원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주의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규정도 없는데 이거 함부로 왜 하냐. 했느냐. 왜 했느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 특별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감사원의 취지는 뭐가 하면 법정 강제주의예요. 그 기계가 민주주의를 좌우하기 때문에 법정 강제주의가 굉장히 규제를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78조도 같은 전산조직이니까 엄하게 하면서 부추고조를 땡겨오면서 이제 부추고조가 틀린 거 이제 투표 개표를 전산하니까 그러니까 법령, 오분만 법에 의한 첨가돼. 278조 과안과 예. 선관위가 그 규칙, 선관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178조 4항 그 규칙 네. 이제 99조 3항인데 99조 상을 예. 외치고 있죠, 지금. 예, 예. 네. 그것이 왜 맞지 않는 것인지, 법에 위반되시는 건지. 예. 이제 규칙에서 이제 그 위임을 했어요. 이제 개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있고 하니까 개표 관리하는데 이제 정확성을 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신속을 요하는 그런 기계장치, 그 다음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줬어요. 규칙에다 임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전산조직이면 자동적으로 부치고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상위법이 있으니까, 전자개표기법이 있으니까, 부치고조로 가가지고 부치고조에 규제해야 된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선거무효 소송 걸려가지고, 그거를 사실대로 그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선거무효로 때리게 되니까, 처벌이 되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아까 강행규정, 부치고조하고 278조, 강행규정을 엄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규칙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이미 규정으로 풀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 당시 그 선관위 내부에 있는 공문을 막아놓고 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버리네요. 나가면 이제 대법원에서 뭐 어떤 실수했냐. 기계장치하면 기계장치를 인용하려고 하면은 적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도 없는데 인용을 해버렸죠. 그러고 투표지 권리기를 본체라 해요. 또. 본체라 하면서 또 인용하고 그 다음에 저형 컴퓨터는 본체고 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덤으로 붙은 것처럼 투표지 권리기가 본체고 저형 컴퓨터는 덤으로 붙은 것처럼 해가지고 몽땅 개표기는 기계장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선관위와 대법원이 지난 부정선거에 대한 판결이 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사항인데 부치고조의 실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에는 이 부분 어떻게 말씀하시죠? 실효 조건이 있어요. 지금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가 우리 보헤미안은 우리한테 많이 보헤미안이라면 선거 소속인단에 우리 선거 선생님 비판적으로 하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안다고 판례를 주장했는데 그 판례 속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떠냐. 법을 다시 제정하든가 이러면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말씀 중에 본칙과
부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칙은 그 특별한 경우에만 부칙을 붙입니다. 네. 그 조문이 일정한 경과 과정을 두고 가지고 6개월 이후부터는 이거는 종료한다. 네. 이런 경과 과정을 넣습니다. 그럼 특별한 경우, 본칙에 넣으면 잘 모르니까 부칙에 넣어가지고 네. 또 강화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것이 우리 그 부칙오제예요. 네. 부칙오제는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경과 규정이 없어요. 네. 이거를 중앙선관위는 278조로 인해가지고 없어졌다는 점이 처음 말이 맞아요. 278조는 그 당시에 그 관보에 공개한 내용이 딱 그 전자투표기입니다. 네. 전자투표기 제정한 것이고, 그 감사원에서 전자투표기 시행, 조문이 없다. 네. 뭐 주의를 주고 나서 즉시 신설한 네. 조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헛소리하는데, 그 감사원 자료하고 넣어가지고, 전번에 그 국회의원, 밀양 국회의원 뭡니까? 밀양시장. 예. 밀양시장 말고, 밀양 국회의원. 네,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선거소송을 이정우가 걸었어요. 네, 네. 한산임이죠. 예. 이정우 씨. 예. 이정우를, 이정우가 모른다 싶으니까 대법원에서 불러가지고 없애고, 우리 것도 없애려고 네. 갔다가 이정우한테 대치기 당했다. 네. 이정우가 이제 저쪽에서 변론 종결한다 이렇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속회한다 이때 가지고 붙었다. 붙으면서 감사원 자료를 딱 내놓고 중앙선관위 원고가 답변해야 된다고. 감사원 자료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래 되느냐 그 연유를 모르니까 그 원고 변호사가 전혀 답변을 안 한다. 이 중앙선관위한테 물어서야겠다. 어쩌려야겠다. 이정우가 그거 치면서 전산조직이라는 자료를 또 내놓으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왜 너는 278조라고 국회에 보고를 했느냐. 네. 답변해라. 네. 그것도 모르겠다. 네. 근데 이래 나오니까 이 새끼들이 이정우 재판을 묻어놓고 지금까지 몇 개월 됐습니다. 6개월 넘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좀 밀고 이정우를 몰장해보고 했는데 재판이 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제 또 쟁점이 되는 것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224조를 이야기합니다. 선거 무효 소송에서 당선 무효 소송이나 선거 무효 소송에서 당장의 결정을 지을 수 있을 만한 표 차이가 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또는 소를 제기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좀 오해를 좀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내 설명드릴게요. 원래 그 국민들한테 쉽게 그런 이론에 따라 안 하되니까 선거법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하면은 요거 지금 헌법소원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무슨 네, 그런 저기 일이 되겠죠. 네. 김명호 교수가 그랬는데 네. 그거는 해석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거는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시적 증거예요. 네. 제한적 제한적 열거 증거가 있고 예시적 증거. 예시적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영향을 미쳤을 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선거법은 공정성을 기하는 목적에서 만드는 법이에요. 정치 권력의 공정성. 공정성이 우선입니다. 공정성이 무슨 공정성이냐? 절차 있잖아요. 전부 다 절차를 해놨어요. 이제 선거는. 그 절차법을 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 지키고 나중에 누가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시키는 거예요. 그 적법 절차 그거를 최우선시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하니까. 예, 최우선시하고 이제 민법은 개인의 그 사유재산을 최고한이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행법은 국가 질서 하잖아요. 이제 틀리잖아요. 이 선거법은 민법하고 행법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공정성을 확보하니까. 민법을 많이 다루고 행정법이나 민법을 많이 다룬 사람들은 뭐 상법이나 다룬 사람들은 선거법을 어떻게 보느냐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사정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다. 정말 선거법은 절대 그러지 마시죠. 이것은 절대 판단 자체가 이것은 선거라는 것은 헌법과 국가의 모든 대소의 제일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기부 이게 뭐가 왜 224조가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이래 한다 했나는 적법 절차는
안 깔아놔도 모든 법에 다 적용됐어요. 네. 1987년 이전에는 절차를 넣었어요. 개별 정원에. 그 이후로는 다 바꾸면서 적법 절차를 아예 안 넣어요. 그 기본으로 적법 절차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4조를 그렇게 해놨는 거라. 왜냐면 선관위는 적법 절차를 1963년부터 적용했어요. 영미법 적용했어요. 딴 법에는 별로 적용 안 했는데 딴 법은 1987년 헌법 개헌하면서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때 그 판결문에 수 20년의 판결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 영향을 미치지 않대. 어떻게 했냐면 이 절차를 다 뭐 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수 표를 획득한 수를 보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끝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고 지금 우리가 찾아낸 건 절차를 다 위반했다는 것이죠. 네, 영향 미친다는 것이죠. 한도가 대한 절차를 지금 위반한 거는요. 절차 위반한 거는 영향 여부를 안 따집니다. 당연하죠. 그대로 무효. 그대로 그것이 없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예. 선거법이라는 걸 그 판례가 많이 그러니까 써요. 우리가 수검을 안 가도 지금 선거 무효가 됐을 당연히 거예요. 당연히 네, 그렇죠. 민주의 기본이니까. 왜 수검을 가면 좋냐면 네, 대표님 그러면 수검 문제 조금 수검을 왜 좋으냐 이것만 들어보죠. 아, 지금 말씀을 좀 계속 하시면 수검이 왜 좋냐면은 지금 중앙선관위가 노골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제 대법원하고 이렇게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나는데 지금 수검에 들어가면 지금 개표 상표 봤잖아요. 네. 그 공표 시간보다 더 전에 공표 시간을 작성하지 맞습니다. 않나. 예. 들어가면은 희왕찬란한 이상한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행위가 네, 맞습니다. 엄청 그 예를 든다면 드러난다는 얘기는. 그 화일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 이제 더 깊은 이야기 조금은 예.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진짜 2분 3분 만에 수개표를 끝낸 경우도 있을 안동 것이다. 지역은 사실은 그 오전에 수개표를 끝낸 그 아침에. 전액표기로 끝낸 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개표기에 남바가 붙어요. 1호, 2호, 3호 붙는다. 1반에는 1호, 2반에는 2호, 3반에는 3호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외부 직원에 그때 맡겼다는 거예요. 그 회사 직원한테 맡겼던가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동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표를요? 예, 기계 개표기를 갖다가 개표기를? 외부 인력에 가지고 의존을 했는 거예요. 의존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내가 창단을 갔잖아요. 제가 안 했어요. 정말 완전히 오늘 그 지인님이 그 찾아낸 것 중에 뭐 울산 어디 그게 뭐 6시 전에 그 공표가 났던데 대표적인 전에 있습니다. 그런 좀 어떻게 그런 경우 상황이 발생되는지 선관위가 이제 뭐 이건 뭐 옆에도 뭐 그런 게 비밀비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투표가 아직 끝나기 전에 시간인데 어떻게 개표 발표가 벌써 나는지 비밀비밀 나온다. 지금 인원이 그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하고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하고 숫자가 안 맞는 거, 개표가 안 맞는 거, 우리 그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 좀 이제 방송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조금 하고 가면 예. 이제 16대부터 17대까지 그 모든 선거에 관통하는 분이 전자개표기인데 이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 비장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자개표기 사용은 이것은 우리 상식과 또 법과 또 국민의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네. 18대 문제를 조금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대 최쟁점 사항은 전자개표기 사용뿐만 아니라 수개표 문제인데 금방 말씀하신 개표 사항표에 의한 시간 수개표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전자개표기로만 분류를 한 그리고 수개표를 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개표 사항표, 그 다음에 1월 17일에 시연했잖아요. 네. 시연 자료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참관에 들어가지고 몸소 확인을 했고. 그 수개표의 문제는 육안으로 2, 3회 확인이 있는 것인데 선관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이건 그게 분석이 돼본다,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천차만별 나는 게 아니고, 이 시각상, 이렇게 보는 시간, 이거는 나이 많고 젊음에 따라 약간 차이 나고, 거의 대도돼요. 송관이는 왜 거기에 대한 영상 자료나 정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까요? 할 수가 없지요. 없다면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 제가 그때 2010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심하게 이제 겹창간 가가지고 예를 먹였어요. 송파 개표장에 가니까 중앙선관위 전산 직원들이 그거 다 와가 있더라. 그러니까, 야, 이 녀석들은 너그 중앙선관위 전산하는 놈이 왜 이어가왔냐? 아, 이거 수개표를 완벽하게 했어. 근데 내가 가가지고 보면 중앙선관위 전산 직원이 와요. 와가지고 그놈들한테 뭐라 하나, 한 장 한 장 다 보라고. 그럼 또 봐. 내가 돌아서 내가 안 본 데 가면은 또 안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냈다 이거든요. 그 정도 했고, 요번에 터지는 바람에, 사실은, 국민들만 일어나면은, 저것들 대다수가 다시 우리들 쪽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공무원 생활 해보셨지요? 공무원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상무 지시에 의해서 거의 99.9%가 저항 못합니다. 저항 못하고, 저항하면은 공무원 조직에서 완전 찢겨가지고, 포기를 했다면 성김 포기 다 포기하고 살아요. 왕질도 왕따당하고, 징글도 못하고. 그걸 어떻게 되냐면 또 어떻게 관리하냐면, 진짜 공무원 내부 조직부터 바꿔야 돼요. 왕따를 시키면서 조직 관리해요. 이제 책임자가 가잖아요. 책임자가 바뀌면 책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저는 누구다. 그렇게 관리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짜 인권 유린이고, 그렇게 내가 무슨 말이면 공무원도 특별 권리 관계인지 뭔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해체시켜버린다. 해체시키고, 완전한 표현의 자유, 완전한 자유를 줘야 된다. 왜냐면 국민을 위해서 자유를 줘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배반하지 않게끔. 그러면 법을 어떻게 또 고쳐야 되느냐. 선관위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고위직이 이 사람이 부정선거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부 고발하면은 그 직원한테 일단 돈을 10억을 국가에서 주고, 그 다음에 지시한 놈 있잖아요. 재산 싹 다 벌타가 거꾸로 넣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 보면 절대 못 한다. 그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네. 이제 좀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법조 정당성을 한정수 위원장님은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법조 정당성을 과연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실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 법적 정당성은 그 법원의 그 기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앙선관위가 부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를 볼 수 있다.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다. 예, 그러면 중앙선관위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과연 나중에라도? 나중에는 알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도 자기는 사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자기가 만약에 그때 선거무효 근데 이것은 정치적 문제죠. 예, 선거무효로 되었으면은 선관위한테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요. 왜 너는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너를 이렇게 불명해서 이렇게 하느냐. 대본에 들어갈 거예요. 오시오이도 내가 걸었잖아요. 2010년에 걸어가지고 사표만 안 냈으면은 그 소송이 좀 재밌는 그 결과를 볼 뻔했는데 오시오이 사표를 내니까 당사자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내 당사자는 중앙선관위인데 그 대법원에서 그 해당 후보자가 없어지니까 다시 다른 선거를 해가지고 그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없어진다고 저거 해보세요. 각하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일간에서 한정수 도조위원장님이 보수다. 근데 왜 진보의 편을 들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딱 제가 뭐는 원칙론자예요.
건축가가 그 법률에 살아나. 내가 왜 이리 원칙 논제가 됐냐. 내가 여권 상하를 시험을 쳐가지고 신원제에서 떨어졌어요. 우리 사촌 형이 그 서울대학교 다녔을 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나이가 좀 그 나이 떨어졌네. 경남중학교에서 수석해가지고 서울대학교로 이제 합격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자경총연합회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면 전국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주의에 빠졌는 거라.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때 이제 내가 신흥이 이제 이상하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미 일어나버립니다. 우리 부모들도 이야기를 안 하지. 이제 시험 치러가는 고사장에서 이제 알았어요. 면접 시험 칠 때. 내가 구제가 되지 않느냐 할때 그 당시 육사 교장이 신원보증을 2사람을 배워놨다고. 장군 둘이나 교장 1명, 장군 1명이나 그래 2명만 해오면 합격을 시키겠다고. 나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우리 단원님 모시고 갔다고 신원보증 좀 우리 단원님 해주라고. 교장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 한 5번은 하더라고. 내가 각서까지 써주고 영수가 사고 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도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각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안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내 친구 삼촌이 이제 보안대 이제 대장을 했어. 장군을 많이 한다고. 또 우리 교장하고 똑같더라고. 그거 조카가 아니 삼촌. 내가 그거 갔을 때 좀 친구 좀 해줘라. 뚝뚝 빠꾸 먹고 이제 따라와. 어이가 없더라 이것 때 어릴 때. 그래 또 내 반에 한 놈이 지금 아버지가 장군이었어. 그 집에 장군이 많아. 그래서 또 이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갔어.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왜 한정수 노조위 그거 바람에 내가 도서관 해가지고 한인 매치가 아니고 진본이 보승의 책을 섭렵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구체적인 게 아니라 버려라.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리기는 조금 못하지만 저는 한정수 위원장님의 그 원칙주의 또는 오로지 그 국민을 위한 그 마음은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누구나가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문제는 동일하다는 것을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개표 문제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재검표와 수개표 또는 홍표, 무효표 전자개표 관련 문제인데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정립을 좀 하시겠습니까? 전자개표기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자개표기 안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제어형 컴퓨터 있고 제어형 컴퓨터 안에는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님은 일체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지금. 컴퓨터웨어와 하드웨어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다. 통합된 시스템. 이제 일체형이면서 그 소프트웨어 거기 이제 투표지 분류 기준 운영 원칙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조달층에서 사람은 지금 머리에 해당되는 거죠. 예, 사람 머리에 해당돼요. 조달층에서 그 공개 입찰을 할 적에 공개 입찰 내용 중에 그게 다 나와요. 네. 내부 문서를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본표, 무효표가 나와요. 본표가 나오면은 원칙상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무효표 나오면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쓰지 말라는 원칙이 쓸 수가 없는데요. 그래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내부 직원들한테 고지를 안 했어요. 일체 고지를 안 했어요. 중앙선관위 고위직이 만드는 저거만 알고 있고, 그 탁과도 몰라요. 선거과에 그 몇 명만 알고 있고, 탁과도 몰라. 그렇게 해놨네. 그래서 이제 조달청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조달청이 공개를 안 했어요. 이제 차후에 공개했고, 들어가 훑어보니까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부 공무원이 직원들이 이해를 못 했어요. 그 내용을. 그 조달청 자료 같은 맞춰보니까 내부 지침을 만들어 놨는데, 개표기에서 본표 무효표 나와가지고 항의를 하면은 다시 개표해주라. 수작업 개표를 해주라. 이게 딱 나와 있는 거라. 그 뭐예요? 그 원칙을 가르쳐주고 직원들이 했으면 직원들이, 이건 아니야. 부정선거야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네. 허위 공부서를 작성했는 거라. 작성해 내려온 그 근거를
다 찾아냈죠. 찾아낸 저놈들 미칠 파이지 한마디로. 그래 그 정도 되고 이제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알려줬단 말이지. 야, 너가 이제 투쟁해가지고 한바탕 권리가 빼앗겨야 되지 않느냐. 아니, 나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같이 투쟁하는 놈들한테 찾아가니까 하자, 이렇게. 투쟁 못하겠다. 아유, 형님처럼 모가지 날라가지고 한 5년 동안 어떻게 고생합니까? 딱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가 묻혔던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결론으로 가자면, 그럼 이번 18대 선거에서 지금 박근혜 씨가 취임을 했습니다. 네. 저희 소송인단에서는 불법 당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하죠. 지금 그 직무정지 신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직 대법원에서 결정하고 있지 결정 않는데 못합니다. 그 부분이 향후 어떻게 지금 방향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직무정지 그 내용이나 우리 선거무효 소송 내용이나 같습니다. 그 선거무효 소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무정지를 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 이것도 결정 못 합니다. 이거 결정을 이유 있다 나오면은 저 박근혜는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 결정 못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사항이 관건 선거인데 예. 이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건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 저거는요 완전한 부정선거예요. 완전 부정선거 선거무효 큰 선거무효 사회예요. 만약 예를 들면 구청장이 지금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선거운동을 또 그건 완전 무효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다. 국가 전체를 그런 짓을 했다. 그리고 조직 한 국이 70명이 또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대통령이 저거 발동해야 됩니다. 행정권 발동해가지고 검찰에는 빨리 수사해라 하고 국회에는 국회 열어달라 하고 자기는 이 바로 조사하는 거 아닌가 계속 그 뭡니까 그 탐문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할 내용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렸거든요. 헌법 수호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반면이 와가지고 설치해야 돼. 이 박근혜도 직무유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해당되지만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이 지금 법리상 그렇다 이게. 그래 결론은 뭐냐? 무정부 상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헌법과 법률에서 그 기준을 잣대로 보면은 이 지금 세상은 무정부 상태다. 정확하게. 현재 우리나라는 예, 무정부 상태인데 국가가 없는 예, 상태.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된다. 그래 엉터리 민주주의다. 그래 엉터리 민주주의 국민들이다. 그래서 국정원 문제는요. 저기 얘기했을 그게- 때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대중 시골이나 지방에서 대중이 볼 때는 국정원에 개입했다면 옛날에 또 이장도 뭐 welcome 다 개인 보고 우리 선거 개입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도 국정원은 특수한 왜 그 틀리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그걸 얘기해요. 예. 국정원이 예. 대선에 개입됐다는 직접적인 어떤 정례가 있을까요? 요번에 나왔다니까. 국정원장이 뭡니까? 그 교육 지시라든가 지침, 간부들 그 교육 시간에 그 자기가 지침 내놨잖아요. 지침 내놓은 내용이 나왔다니까. 그것마다 충분히 선거, 그, 무료 사유가 될 수 되고요. 있다. 예, 그 선거운동이고. 지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국정원 여직원이 그, 들어가가지고 그, 여당한테는 유리하도록. 근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그 어떤 카드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예.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틀리냐에 따라 대정치 변동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번 지금- 재보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재보선을 보면은 과연 민주당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민주당 어떤 세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가늠할 수가 있어요. 가늠할 수 있는데 그 민주당이 국민 쪽으로 갈 가능성은 되게 없다. 왜냐? 네. 진성이 의원 한 사람만 봐도 1월 17일 날 하는 행동하고 지금 행동하고 틀리죠. 지금 우리가 네. 완전히 논리가 맞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월 17일 날 그랬다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기가천선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문재인의 저거 있잖아요. 대변인 있잖아요. 더 믿을 수 없다. 이거 보는데.
지금 요번 그 보궐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선에 따라 그거 되고 내가 그 호남으로 저런 데 공청회도 가보고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을 아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난 놀랬다니까. 그러면서요? 네, 원하면서. 이제 민주당 아니다. 근데, 그 무슨 말씀,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래 살면 안 된다. 깜짝 놀랐어요. 그 시민단체 책임자인데. 왜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래 살면은 미래가 없다. 딱 이러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이 국민께 사랑받는, 국민들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 여담이지만, 안철수, 예비 후보, 노웅병이 나온 예비 후보께, 내용 전면과 또 직접 방문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전자개표기 문제인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 후보로 나오기 전에 작년 8월 달에 안랩 사무실에 그 우편으로 먼저 자료를 보내고 세 번 저희들이 시도를 했어요. 처음 대학교에도 만나러 시도를 했고 안랩에 2번 찾아가고 전화하고 편지해놓고 또 찾아가고 전혀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후보자로 나와서 한 7번 찾아갔습니다. 7번요? 예, 7번. 한 번도 더 예. 만났어요? 2번 처음엔 찾아가가지고 자기 뭐 포럼 한다 해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전격적으로 그것을 우리 부정선거를 처분한다 했어요. 처분한다 해놓고 2번째 가니까 좀 이상한 거야. 왜 이러냐 하기는 한 번도 못 만나신 거예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안철수를 만나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3번째 가니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이런 걸 가져왔냐. 중앙선관위가 잘못한 걸 우리한테 왜 가냐. 그래가지고 정치인 남도 너가 그럼 처리해야지 누가 처리하냐. 그렇게 상황이 붙어가지고 이제 폭행이 일어날 뻔했고 그래서 2번, 3번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결론은 뭐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 뭐가 하는 내가 나중에 최종 확인한다고 안철수가 시키더냐 대답해라. 안철수가 시키더냐 하게 끝까지 대답을 못하더라고. 전해라. 안철수 대통령에 대해서 힘은 없다 하고 사기 그만 치라 하더라고. 전해라. 사기 그만 치라. 국민을 보고 똑바로 살아라. 입다로 하는 놈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돌아 나왔어요. 나오고 요번에 노원에도 내가 안철수 찾으러 한번 가야 돼요. 가가지고 만나실 거예요? 네, 만날 수 있는 의향이 있어요. 이건 당신이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냐,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냐 한번 따져볼 거라요. 당신 국민을 위한다면 헌법이 지금 이렇게 파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신경 못 쓰는 사람이 뭔 정치인이냐. 그렇죠. 사기 그만 치고 넌 정치인 자질이 없다. 이제 이 소리는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누구보다도 전자개표기에 예. 문제점을 알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는 내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전자개표기 도입했을 때 보안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에 뭐 이제 많은 서비스를 한 걸 알고 있는데 저리 침묵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번 보선에 전자개표 사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전자개표 사용 금지 처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안 소송을 해놨으니까 이제 대법원에 해놨는데 대법원은 꿈쩍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하고 그러면 전자개표 사용단이 예, 이번에 또 사용하게 되면은 타 후보가 소송을 한번 걸어야 됩니다. 타 후보라. 예, 타 후보 제3의 후보. 노회찬 씨 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당당히 나서가 내 선거에는 전자개표 사용하지 마라. 바로 적극적차에서 선거 관리 해달라. 욕을 해야 된다. 왜냐?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노회찬 후보가 옛날 노회찬 후보가 그래 하겠느냐. 또 부인이 그래 하겠느냐. 일단 우리가 시도는 해봐야 됩니다. 안 나와 시도해보고. 그래서 선생님,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시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주권을 회복하고, 또 이번 소송 이후에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정거는 다 나왔습니다. 정거는 다 나왔고,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면은, 이제 이 법원도 손을 들 것이고, 대통령도 뭐 결단을 할 겁니다. 자기가 국민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를 하는데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뭐 한다고 일단 통치가 안 된다는 거. 통치 불능 상태가 와본다는 거. 그래 되면서 우리나라가 새 국면으로 가지 않나. 난 그렇게 희망합니다. 왜냐면 만약 요번에 새 국면으로 못 가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일본이 비웃는 그쪽으로 중국이 비웃는 그쪽으로 우리나라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끝난다는 예, 거죠. 끝나고 민주주의는 투표에서 또 쓰여먹고 예, 희망 없고 이제 우리하고 이 젊은 아들을 또 쳐다보면 우리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보면 아들이 되니까 예, 젊은 세대들 보면은 예, 우리하고 틀린 것도 내가 다 확인을 다 했고 희망 없다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당대는 좀 살지 모르지만 그 다음 때 가서는 완전히 희망 없는 것이 보여질 것이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 이거는 우리가 공기가 있을 때 공기의 중량을 모르듯이 진짜 히틀러 이상의 독재 시대가 오면은 그때 때는 늦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약간이라도 그 전조가 보이면은 사납게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이 정부를 갈아치우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저 위원장님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소송 18대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승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선거법 개정 운동까지 이후에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요번 그 선거 무효 소송 우리가 패소하면은 국민들이 종들한테 이제 잡아먹힌 꼴입니다. 종들 잡아먹힌 꼴이고 결국 패소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히 이제 박살났는 거고. 그러고 이게 대안은 1993년부터 투표소 개표 대안이 있었습니다. 네. 대안이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적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투쟁할 수 있었다는 거. 이제 이거를 갖다, 저 자랑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듣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대단한 역량이다. 그래도 힘은 없고, 저놈들이 대법원에서 계속 패소를 시키고 불법 행위를 하지만은, 우리는 이건 굉장히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 독일도 2009년도에 헌법소원에 의해가지고,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못 쓰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슈로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대공익을 머리에 넣고 의식화시켜 놓으면 법 개정 상당한 나라가 된다. 투표소를 개표소 예, 투표소 개표에 독일식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독일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비밀투표 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독일에는 이제 선거인 명부를 번호를 줘가지고 투표소가 자기 번호를 주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투표지를 네. 받아가지고 투표지에 또 번호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번호가 또 딴 번호를 바뀌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절차를 복잡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찾으려면 절차를 절차를 거쳐놓으면 이 내부 공개가 안 되죠. 저희 그렇게 하면서 가죠. 저희 헌법이 원래 이제 대륙법에 기한 것인데 그러면 대륙법의 최고봉이라는 독일 헌법이 이미 판결을 했고 예. 투표소를 개표소로 하고 있는 법인데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당연히 그걸로 가야 되고 예산도 전략되고 그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투표소 개표를 하면은 최소의 투표소 단위의 정치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이게 뭐가면 투표율이 높고 낮고도 그 투표구에 사시는 분들의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표소 관리하고 투표구 위원장들이나 그 참관인들이 야 우리 동네에 위신이 있으니까 제발
내용 잘 짚어보고 투표는 열심히 하고 오라라. 이렇게 지역마다 잡혀버려요. 질서가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요번 대통령이 어떠냐 저떠냐 자연스러운 토론이 되면서 진행된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그 중앙선관위처럼 그 행정안전부에서 투표 많이 하세요 뭐 하세요 그 지지보는 소리 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투표지 스포츠로 이렇게 그래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 실현이 되고 독재자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체제를 빼야 됩니다. 나오면 투표로서 전부 다 이겨버립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 그런 훈련은 아직은 안 해요.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네, 됐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혹시 정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나는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해락하고 하겠어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을 하면서 중앙선관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완전히 어떻게 바꾸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 제도를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다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청병리가 안 되면은 못 붙어 살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회의돼가 있고 부정을 보고도 표현의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 그럼 저거 교육받을 그 권한이 있잖아요.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한다. 왜냐면 10년 동안 개표 규정을 제대로 교육해달라고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교육 멈춘 그 상태에서 계속 지금 내려올 때 거짓말 교육하는데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는 솔직한 말로 정치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검은급 정치인들 전다 고발해가지고 정치생명 끊어놓고 다 해놓고 나니까 저는 정치할 수가 없어요. 정치를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을 한다 하면 하기 싫은데 시켜주면은 4년 동안 계속 폭로할 겁니다. 우리 동료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다 폭로하고. 왜냐? 똑바로 못하는 놈이 왜 국회에 들어왔느냐. 그런 거는 해주겠다. 왜냐? 이왕 이 길로 들었으니까. 마지막 예. 발언. 네. 이왕 이 길로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같으니까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를 시키면은 국민들은 어려운 거 부패 전부 다 폭로 다 해주겠다. 내가 뭐 감옥에 뭐 들어가는 한에서도 뭐 독재 관련해서 붙들리고 하는 한에서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 알 못하니까 죽고 사는 건 의미가 없다. 살아보니까. 근데 살 만큼 살았고 60살까지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괜찮다. 우리 가족들은 이 말 들으면 어리배반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면 내 생각대로 내 의식대로 너무 자유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지 인생을 못 살더라는 거예요. 나 어릴 때 몰랐어요. 투쟁하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을 알고 내 갈 방향 왜 하나님이 내를 태어나게 했던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 성질과 기질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어느 쪽으로 가가지고 하다가 죽어라. 그래 이 나라 발전에 해서 죽어라. 나는 과학자니까 이거 과학적인 소질 시켜 가다가 죽어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김영철 그러고 그런 말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또 저희 소속인단의 별도의 또 회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예. 방송은 조금 예, 마무리를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질문을 내가 방송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방송 진행 잘하시네요. 우연하요.